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장 상황이 참 진짜 5월 마지막 주까지 별로예요, 대표님. 근데 미국 쪽도 지금 뭐 낙폭으로 따지면 폭은 그렇게 깊지가 않은 것 같은데 기간이 지금 굉장히 미국도 길어지고 있고 특히나 뭐 상대적 강세도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미국의 다우지수가 조정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 쪽에서는 그동안의 상대적인 강세를 마찬가지로 보였었던 삼성전자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쪽 시장 모두 다 지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위주의 나스닥 시장이 좀 많이 내렸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이쪽도 뭐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이 좀 커지니까 좀 낙폭은 좀 줄어드는, 낙폭이 좀 탄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어서 5월 고점 대비 7% 내리고 IT 업종이 뭐 8%, 이제 반도체 업종은 18% 넘어서 거의 19%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 내렸던 다우지수가 어제 하락폭을 키웠고, 상대적으로 무역 분쟁하고 연관성이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업종들, 그러니까 에너지나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 이쪽들이 다 같이 어제 무너지면서 추세 이탈하는 업종들도 나오고, 그래서 다우 어제 낙폭 확대로 인해서 이제 고점 대비 계산해 보니까 5% 내렸더라고요. 나스닥하고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차별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우리가 안 좋은 점 내부적인 요인도 조금 더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에너지 섹터 쪽이 어제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좀 영향을 계속 안 좋게 보였는데, 여기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이 원유 공급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미국의 산유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가 강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섹터 자체는 좀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그런 재료이겠지만, 만약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좀 연관해서 해석하면요, 제가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이 금리 쪽도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에너지 섹터 이쪽으로는 좀 악재라고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약화 그리고 금리하고 연결된다면 악재로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제 나타났었던 미국 시장 다우 지수가 좀 많이 흘러내린 모습 쪽을 좀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반면에 숨어있는 재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IT 업종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순환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락 되는 것인가, 그것도 좀 연관해서 관심이 간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모습이 뭐 오늘도 계속 이어진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시장에서 미국 쪽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애플 쪽 사업 부문 이쪽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플 쪽도 적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5월 1일부터 따져보니까 17%가 내렸는데, 중국 쪽에서 판매 감소가 예상되니까 그렇게 되죠. 무역 분쟁에 직격탄 맞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화웨이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기회를 좀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삼성전자처럼요. 그래서 하와이 쪽에서 서유럽 쪽을 비롯해서 글로벌 마켓 쉐어가 좀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애플 쪽이 받는 피해, 중국 쪽에서의 감소되는 그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관세 부과가 철폐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EPS는 계속 감소될 우려감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애플 쪽도 마치 삼성전자처럼 이런 화웨이 쪽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애플 쪽에서 안 좋은 것이 커버가 돼도 본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전망을 좀 감안할 경우에 화웨이로 인해서 반사 이익은 사실 제한적이다, 아주 적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삼성전자 IM 사업 부문이 성장성 좀 크게 좀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본다면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강세, 이것이 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까지가 지수가 버텼던 게 삼성전자가 파웨이에 대한 그 반사이익 얻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요? 지금 꺾이기 시작한 다음에 좀처럼 삼성전자도 뭐 수혜가 계속 될 것이다 얘기는 나오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 코스피 뭐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랑 꺾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좀 불안한데요. 그래서 저도 이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하고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게 이제 기업 이익과의 관계, 그걸로 인해서 우리 종합지수 밴드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IT 업종이 무역 분쟁에 취약한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난주에 10포인트밖에 안 내렸거든요. 그리고 IT 업종은 되려 1.8% 상승했는데 삼성전자가 주간 단위로 한 3%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 가까이 내렸고 나스닥도 2% 내리고 미국의 IT 지수도 3% 내리고 반도체는 6%씩 내렸기 때문에 지난주의 모습이요.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애플 쪽에 해석 나오는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이 이러한 모습이 좀 지속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기술적 지표로 보면은 오늘 저점을 깨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 삼성전자 내리면 더불어 내리는 종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2% 정도 되는데 실제적인 영향은 뭐 22% 좀 더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2,000포인트 좀 약간 하회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똑같이 이렇게 미국하고 같은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내렸으면은 지금같이 좀 시장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빨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버티다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한 템포 늦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상대적 강세로 이렇게 지수를 방어했지만 실제로는 추세 이탈하는 종목이 지난주에 많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 더 안 좋은 투자 심리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방어가 약해질 경우에는 전체 시장 자체도 한 단계 좀 하향되는 흐름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난주부터 이미 추세 이탈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좀 더 안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2분기 실적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반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가 컨센 자체가 지금 계속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뭐 대내외적으로 워낙에 안 좋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서 삼성전자도 보고 코스피도 보자라는 게 오늘 이제 메인 이슈인데요. 2018년하고 비교해보면은, 그러니까 2018년 1분기하고 비교해보면 집계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7% 코스피가 줄어들고 삼성전자는 60%가 줄어드는 것이죠. 줄어들었죠. 이익이요. 그래서 IT 업종은 59% 전체적으로 이익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감소폭을 그냥 올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가 되는가 따져보니까 거의 2016년 연간 실적으로 후퇴하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30% 적용을 하면 작년에 157조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뭐 120조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2016년에 코스피 이익이 123조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9조 정도 나왔었는데 이걸 60% 정도 지난해 거를 감소를 시키면 저 정도 또 수치가 조금보다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실적들이 2016년에 나타났고 2015년하고 2016년에 주가 종합지수가 어느 정도 밴드에서 움직였는지를 따져보니까 2016년 변동 밴드는 보통 1900에서 2080포인트 이 사이에서 움직였고 2015년부터 따져보니까 오버슈팅 위아래로 좀 나타났었던 게 있기 때문에 100포인트 정도 추가를 하면 1800에서 2180포인트가 나오겠는데 문제는 2016년 이익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고 감안을 해주고 이익뿐만이 아니라 PBR을 좀 감안을 해준다면 조금 위쪽으로 바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죠.
하기 때문에 2,000포인트 지금 불안불안해 보이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가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정상적인 케이스에서는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PER 추이도 한번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집계가 나와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림으로 보니까 지금 오렌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그런 그래프가 코스피고 보라색으로 표시한 게 IT 업종의 PER 추이인데요. 이게 수치로 보면은 한 코스피가 10.61배가 나오고 IT가 6.28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번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 말 정도에 거래소 쪽에서 반영을 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것을 보정을 해주면은 지금은 PER이 최저점, 그러니까 전 2015년보다 좀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걸 보정해주면 한 11.6배 코스피가요. 그리고 IT 업종이 7.2배로 좀 올라오기 때문에 예전의 저점 수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PER을 뽑을 때 직전에 4분기의 이익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음 분기요.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2018년에 좋았던 실적 하나가 빠지고 안 좋아진 실적이 2개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PER이 또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평가 논리가 적용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PER의 저점 형성을 지금 저평가로 접근을 하려면 기업이익의 바닥 형성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서야지만 좀 멀티플 배수도 높게 적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주가가 탄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어닝을 계속 예전부터 주목을 하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6월 중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2분기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래서 6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돌아서면서 우리가 좀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진바닥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이밍상으로는 6월 중순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1분기 급상승 모멘텀 모두 다 약화됐지 않습니까? 무역 분쟁이네 뭐 긴축 완화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약화되고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도 지금 약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6월 중순에 강화될 수 있는지 이 점을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설정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뭐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단순한 가격적인 매력만 지금 부과될 시점은 아니다. 이래저래 이익 관계를 좀 따져보면서 이게 진짜 가격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 쪽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게 FRB 쪽이잖아요. FRB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꺾었던 거는 뭐 PMI 빼놓고는 지금 우리가 문제 있는 건 없다. 완전 고용 시장이고 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 시그널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표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좀 변화되는 걸 계속 찾자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FMC 회의 이게 사실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은 다른 모멘텀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모멘텀을 좀 찾아보고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FMC 회의별 목표 금리 분포표 다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높은 확률의 목표 금리 밴드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이쪽을 보면은 50bp 인하가 가장 높은 확률로 들어서고 있고요. 9월에도 이제 25bp 금리 인하 구간이 가장 높은 확률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아마 2주 전에 이 똑같은 표를 보여드렸는데 저 파란색 구간이 계속 옆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금리 인하가 되는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12월에 금리 동결 확률은 16.9%로 아주 급락을 해버린 상태고 50bp 인하가 31%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아래 2020년의 모습은 50bp 인하가 가장 구간이 높은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을 좀 인식하고 일시적인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사실인데 9월 이후의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은 이제 월말 월 초에 개인 소비부터 시작해가지고 GDP까지 경제 지표가 이제 공개되는 것이 집중이 돼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목요일에 GDP하고 금요일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쪽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쪽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약화돼서
저런 금리 쪽을 계속 자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인사가 좀 지속적으로 금리 동결 스탠스 유지를 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러한 변화,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 쪽에서 IT 업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러한 금리 인하 확률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한 점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실적이 가시화되는 게 6월 중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FOMC 회의 자체가 18일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중순에 좀 반전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지금 뭐 싸다고 가격적인 매력만 있다고 덥석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직 이제 6월입니다. 한 보름 정도 좀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뭔가 시장을 관망하는 스탠스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